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금리입니다. 경제 현상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이죠. 금리.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내 금리 인상이다. 2번 올려도 이거 긴축 아니다. 워낙 낮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여기 보면 2주 전에도 이제 금리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히 예고한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 얘기인데요. 지금 뭐 여기 날짜가 있는데 날짜보다 그냥 그래프가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1.75에서 쭉 내려가죠. 지금은 0.5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나 더 떨어지면 0이죠. 지금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주열 총재 이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대 물가, 경기 침체가 우려됐던 상황, 거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낮췄던 것이고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회에 나가야겠다.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본다든가 할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상 예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 예고 왜 수출 호조, 소비 심리 개선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금리를 낮추는 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안 좋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풀기로 부풀려진 거품 걷어내기 필요성.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이 뛰고 있는 거죠. 집값 뛰었죠.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게 원자재 가격도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바는 이겁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가계대출 이자가 연간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답니다. 빚지고 계신 분들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만평도 좀 있습니다, 오늘요. 보세요. 요 맨 끝에 제목이 길게 옆으로 돼 있는데 점화의 시간은 다가오고 지금 한국은행이 불을 딱 켰습니다. 근데 안 붙였어요. 불만 켜고 있어서 붙일 준비를 하는데 여기다 불을 비치면 여기 계신 분 영끌 비투라고 돼 있죠. 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계 빚 부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원구 교수님. 네. 이러면 이게 올려도 안 올려도 이게 걱정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인상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각오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오를 해달라. 올릴 거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확실한 공식적 표현들을 했고 그리고 더 워딩에서도 2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2017년, 18년에서 비교해 보면은 지금 2번 인상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한 번 하면 0.25% 아니면 많아도 0.5인데 0.25씩 2번 올려봐야 지금 0.5니까 1%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 자산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게 지금 위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도 같이 불거졌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돈이 도니까 여러 부작용들, 아까 영끌이나 비투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근데 이게 정부의 추경하고 지금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예. 조금 부적절하게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상호 보완적인 건 맞습니다. 보완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확장 재정 정책과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그렇게 같이 비례해서만은 또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게 될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 때 경제가 호조라고 해서 취약계층들이 같이 그 경제의 호황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의 취약계층들이 그 가계부채를 또 끌어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지금 정부의 정책이 취약계층들을 제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느냐 손실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엇박자를 우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 예. 만약에 국내의 코로나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그 관계 그런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번복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군요. 이 금리를 다루는 문제가요. 최인영 변호사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런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금리도 오르잖아요. 최인영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큰 부담을 느끼십니까? 상당히 큰 부담이죠. 좀 전에 만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만평이요? 네네. 예. 저게 그림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예. 지금 저 동아줄에 끊어진 동아줄에 잡고 있는 것이 영혼을 끌어들여서 빚까지 내서 투자한 예. 주식 투자 하나, 예. 부동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자가 올라가면은 사실 바로 주가의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이자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빚을 내서 갚았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월급이나 급여는 떨어지는데 예. 이자는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결국은 지금 절규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지금 그림이 잘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예. 밑에는 아까 그 이주열 총재가 끌었던 저기 어디죠? 그 성냥을 했지만 예. 형님, 잘 불이 보면 붙었어요. 붙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이른바 뭉크의 절규에 있는 그 얼굴을 그린 거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식음땀 흘리는 걸로 묘사가 돼 있죠. 얼굴이 이게 다 이게 그냥 사색이 돼 있는 그 예. 절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올라가면은 4050 세대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풀었지만 어느 순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질서 있는 정상화 그게 정상화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또 상당한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쪼달릴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최인정 변호사 말씀 보니까 이 만평에 저 매달리고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본인 같다 뭐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 금리 인상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이 파급 효과가 미칩니다 지금. 이거에 관한 얘기가 오늘 어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요. 북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평가를 한 거죠. 보겠습니다. 미국 타임즈 인터뷰인데요. 김정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 그리고 강한 결단력도 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찬이죠. 뭐 이런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평가. 그런데 바로 뒤에 이 타임즈가 인터뷰 통해 기사를 썼는데 그 인터뷰 바로 뒤에 내용 뒤에 형 고모부를 죽인 냉혈한이다. 이렇게 또 썼습니다. 타임즈가.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적을 하는 분위기가 기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런 평가. 물론 북한과의 어떤 대화 재개 그리고 한반도 뭐 평화체계 완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뭐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과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 국민일보 의뢰로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여론조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31%는요,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 관심 없다는 거야. 아예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4.9는 아예 관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두 수치를 합하면 50% 근접하죠. 그리고요, 17%는 또 적성 국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적성 국가 관심 없다, 상관없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60% 넘어가면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 대화를 하던 말든 또는 대화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장 긍정적 대답은 한민족 동포다. 17.1%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도의 좀 주목을 끄는 발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국민 전반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요. 한민족 동포로 인식한다는 대답이 한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른바 MZ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준호 국장님, 두 가지 내용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이 국민들의 인식조사. 예.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집권 말기에 절박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말기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2018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로 영끌로 거기에 다 매진을 했는데 결국은 배반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판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극적인 뭔가 이제 또 다른 제스처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사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전혀 그게 그런 희망 자체가 예. 뭐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타임이 지금 뭐 지적한 대로 우리가 북한을 지금 국민들의 반응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다. 저 나라는 적어도 김정은이 있는 한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것과 떨어진 인식을 얘기하시고 있으니까 국민들로서는 이게 뭘까? 대통령이 왜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김구학 교수님, 네. 또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마지막까지 뭔가를 노력해 보련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이런 문장을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제 도표도 나왔지만 예.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60% 이상이 사실 상관없는 나라로 살고 싶다는 거. 뭐 적성 국가라고까지 하는 답변도 그러니까 나오니까요. 퍼주기도 싫고 뭐 굉장히 거부감이 예. 많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방치돼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뭔가요? 북한과의 대치 문제거든요. 항상 한국이 어려운 문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항상 제약을 받고 발전에는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이 된다라고 본인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단초를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역사의 앞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했던 그런 기간 동안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이지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진짜 솔직하고 그렇게 잘 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실제는 어떤 그러니까 형태로든 정치적 외교적 그렇죠. 평가다. 대화를 해서 그들을 대화의 국면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소시키고 해야 되는 책무가 본인에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 몇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특히나 예. 한국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김 딱 30초만 반론하면 예. 그 외국 언론들은 그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아. 제가 특파원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는데 적어도 국가 원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지 그거를 외교적인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해군 사관학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요. 해군 사관생도의 사랑을 허하라. 이 뭔 소리죠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인권위가 나오는데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뭐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해군 사관학교는 1학년생의 연애를 금지했던 것 같습니다. 동급생끼리. 그런데 예. 이게 그 다른 육사, 삼사, 공사는 이미 허락을 했어요. 규정을. 그런데 그 규정을 안 바꾸다 보니까 해군 사관학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규정 빨리 안 바꾸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징계받은 게 육사보다 3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그 공사나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 1학년생도 간에 전면 교하고 1학년생도 간 또는 1학년 신입생과 상급생. 상급자. 그런데 그 공사는 그렇게 굉장히 넓게 했고 육사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상급자 간에 잘못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폭력 이런 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가장 보수적인 것이 해군 사관학교다 보니까 하는데 이번 그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거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 해서 징계 취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연애할 수 있게 하라. 근데 한 가지 외부 사람과의 연애는 벌써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도들끼리. 내부에서의 동급생도끼리의 사랑은 아직까지 금지돼 있나 봅니다. 그것도 좀 1학년만 또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걸 풀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 뭐 해군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도 오늘 소개돼 있는데 눈길을 좀 끕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